일단 바늘 두 개를 잡고 나란히 합니다. 세 바늘짜리 이게 묶을 때는 이 두 개를 먼저 붙여주는 게 유리하겠죠. 세 바늘을 한꺼번에 잡으려면은 약간 각도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두 개를 붙여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놓은 눈물방울에다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찍으면은 바로 굳어버리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. 이게 전부 다 두 개씩 붙여 놓은 거거든요. 두 개씩 전부 붙여 놨어요. 전부 다 두 개씩 붙여 놓고 여기는 약간의 그 순간 접착제를 눈물방울을 만들어 주고, 요건 물이에요. 원래 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침 발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을 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유리하죠. 지금 이 침 발라 가지고 하면은 그 손에 막 묻고 그러거든요. 저는 직업이 화가라 손이 아주 엉망입니다. 맨날 먹 작업을 해 가지고. 자,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두 개를 붙여서 꼭 잡고, 자, 찍고 물을 딱 묻히면은 바로 굳어버리겠죠. 그죠?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하나만 더 10개 만들어 놓고 이틀 동안 쓸 분량을, 아니면 나비로 하면은 더 편합니다. 나비 모양을 하면 찍고, 벌써 굳었네.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만 딱 붙어 가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. 이런 다음에 이렇게 가끔씩 이 지금 이런 순간 접착제를 쓰잖아요. 쓴 다음에는 이렇게 톡톡 두들겨 주면은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. 이거는 어제 썼던 건데 아직도 쌩쌩하게 나오네요. 왜냐면 이렇게 쳐줬으니까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이 합사는 좀 약간 저는 이 하리막기라고, 이 약간 이거는 글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 은어 전문용이거든요. 다시 여기 좀 뭔가 좀 뭉쳐져 있는 것 같아. 이 붓 좀 껴가지고 끄트머리를, 일단 이것도 처음에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가위를 딱 잘라서 이 구멍에다가 넣습니다. 구멍에다 넣을 때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. 이 넣고 웬만큼 두꺼운 거는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. 안 될 때는 입으로 쭉 빨아들이면 됩니다. 딱 만들어 놓고 여기 꼬였을 때는 여기를 잡고 풀어서 그대로 다시 끼면 됩니다. 이렇게. 저는 이 은어 전용 줄을 쓰는데 글쎄 그냥 이 보통은 플라이 낚시용 쓰시거든요. 저는 이게 좋습니다. 이 줄과 이 합사를 같이 까만색으로 통일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. 먼저 나비바늘을 아까 붙여 놨잖아요. 두 개를. 그럼 얘를 가운데다가 최대한 가운데다 맞춰 가지고 쭉 잡아 당겨 주고, 뒤에는 지금 요거보다 더 짧게 해도 상관없어요. 바늘만 살짝 통과하면 되니까 이 정도 길이면 됐어요. 됐고, 일반 바늘 하나를
세 바늘이니까 얘를 잡고 이제 같이 잡고 묶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잡고 묶어주면 됩니다. 처음에 묶을 때는 세게 끝까지 온 다음에 다시 끝에서부터 다시 세게 바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깔끔하게 떨어져요. 자, 좀 더 그래가지고 이런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해준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요. 그리고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얘를 벌려요. 처음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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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기설기 세 개를 다 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합니다. 제반을 정확하게 다시 조절을 하고 하나, 둘, 셋, 넷. 그런 다음에 꼬아서 그어주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러면 얘도 미리 끊어주는 게 좋아요. 이 줄을 미리 정리해주고, 이 보통 보면은 이거를 바를 때 여기를 이렇게 바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나 확인을 한 다음에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떨어뜨려서 떨어졌죠? 그럼 위에서 흘러내린 거예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발라졌다고 생각을 하고, 얘는 자꾸 안 닦아내면은 엉망이 돼가지고 이걸 그대로 말리면 되는데, 이 말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좋아요. 이 라이터로 여기를 살짝 눈물방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여기 끄트머리를 눈물방울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얘가 고기가 만약에 채여서 이게 나중에 헐거워지면 여기서 멈춰지겠죠. 끝에 들어가 가지고 이 눈물방울을 라이터로 만들어 주면은 여기가 말하자면은 딱 그 뭉쳐지게 돼 있죠.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역침에 꽂았을 때 한 바퀴 돌리지 않아도 급할 때는 괜찮아요. 진짜 제가 경험을 많이 하니까 괜찮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 바퀴를 돌리면은 여기가 헐거워지겠죠. 이게 벌어지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는 거죠. 자, 이런 경우는 대점용인데, 대점용은 이 생긴 게 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 여기 끄트머리 보면 동그랗게 돌려져 있거든요.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대점용에는 대점용 그 큰 고기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 처음서부터 버릇을 잘 이렇게 좀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꾸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보세요. 이거 아유, 이 요새는 이 포장이 진짜 참 싫어요. 너무 그 배려를 안 하고 막 하니까. 자,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끄트머리가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.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은, 자, 일단은 바늘을 줄을 하나 참고를 해서 할게요. 이 바늘을 만든 다음에 저는 바늘의 줄이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건 안 쓰겠습니다.
잘 보세요.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낍니다. 끝까지 간 다음에 얘를 일단은 한 바퀴 끼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은 얘를 잡고 하나, 둘,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내려가서 하나, 둘 한 다음에 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끼면은 이게 왜 이 대점용에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 바늘이 일직선으로 서겠죠. 이렇게.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처진다고.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얘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를 꼈습니다. 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자, 여기서 각도가 거의 20도 이상, 뭐 지금 보면은 거의 이게 평평하게 가지는 않잖아요. 이게 구부러진다고.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항상 이상한 거야. 이거보다는 아까 그냥 일직선으로 쫙 펴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. 그죠? 일직선으로 딱 가게.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일직선으로 딱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점용,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중간 고기까지는 괜찮은데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쫙 펴주는 게 좋아요. 원래 중간 이상부터 저는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시거든요. 뭐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그러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미 이 안에 꽉 물려서 있는 이 쇠는 벌어져 있는 상태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심 못 한다고.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강한 쪽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 강한 부위에 고기가 딱 끊어져요. 왜냐면 거기가 늘어나니까. 이게 탁 치면서 거기가 살짝 늘어나거든요. 근데 한 마리 잡을 땐 괜찮아요. 근데 한 5마리를 계속 잡았다. 보통은 이제 5마리 정도 잡고 이 바늘을 교체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5마리 잡았을 때 여기가 쭉쭉쭉쭉 조금씩 늘어나겠죠. 이 카본보다는 나이론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. 그러면 그 늘어난 부위가 이제 터지는 거라고. 그렇죠? 근데 이 카본은 생각보다 한번 꺾이면은 딱 꺾여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늘어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도가 세죠. 카본이. 바다 낚시에는 이 나이론 줄보다는 이 카본 줄을 많이 쓰거든요. 그 이유가 큰 고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은어도 시즌 이제 9월달 가면은 크거든요. 빵이 이만해요. 빵이 거의 한 25cm, 27cm면은 얼마나 크냐면은 이게 거의 지금 제 손이 이게 21cm거든요. 21cm인데 거의 육박한다고 이만하게 크기가 은어가. 그 빵이 이래요. 고등어만 하다고. 그랬을 때 그 고기가 탁 채는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. 딱 채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제어를 하나, 둘, 셋, 네 번 하고 딱 펴준 거 하고 이 한 번에 돌린 거 하고는 차이가 있겠죠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좀 쓰다 보면은 이 연결 부위에 이 쇠가 끊어져요. 자꾸. 그러면 이 역침을 버리고 다시 코골이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.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대점용은 이 부러질 염려가 없죠. 얘는 거의 안 부러집니다. 이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부러져요.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뭐 풀릴 때는 물론 이제 역방향으로 계속
이렇게 돌려주면은 펴지게 돼 있어. 그 부러지게 여기 빠지게 돼 있어요. 이 카본 줄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 나중에 늘어나 있는 그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좀 이 늘어나 있지는 않죠. 구부러지기는 해도 꺾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 카본 줄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 나일론 줄 쓰지 마세요. 이 탄력이 있는 카본 줄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이 까만색이 싫으면은 이 전용 2.0 맥스에서 나오는 거 파워 요거로 쓰셔도 좋아요. 이 맥스 스페셜 이 카본 줄이 써본 거 중에 제일 낫더라고요. 얘도 좀 탄력이 만만치 않은데 얘보다는 못해요. 얘는 좀 뻣뻣하거든요. 근데 뻣뻣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러운 카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호불호가죠. 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. 자 이건 나비 바늘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일자 바늘은 내가 여기 끄트머리를 붙여놨잖아요. 이제 일자 바늘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이 바늘을 묶는데 이번에는 나일론 아니 이 그 맥스로 써볼게요. 맥스로 해가지고 한번 엮어보겠습니다.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주로 이 검은색 그 고센을 좋아해가지고 자, 이 정도로 해주고 바늘을 하나 이 기계를 쓰시다가 보면은 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이 대점은 기계가 안 됩니다. 그 구멍으로 안 들어가요.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겠어요, 제가. 이 까만 거보다는 약간 좀 회색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, 얘는. 자, 끝까지 가줍니다. 이게 틀렸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게 묶어주고 정리를 조금만 더 해줍니다. 세게 묶어주고 거꾸로 가면은 돼요. 여러 바퀴 가도 됩니다. 충분히 끝까지 가고 자 소리가 나죠. 똑딱똑딱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묶어주고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도 잘 안 보여요. 어떤 때는 이럴 때는 뭐 빼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자 여기도 이제 완성을 했으면은 좀 길게 됐죠. 이거는 긴 용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투명줄로 좀 제가 길게 쓰겠습니다. 여기도 눈물방울을 라이터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. 이렇게 끌려 가더라도 끄트머리 여기 결국은 걸리니까 안전장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내가 묶어 봤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가 쓰는 장비들은 이렇습니다. 주로 이번 그 조행길에는 이 10호 바늘만 쓸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10호를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이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. 안전하고 사는 것보다는.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기성품을 쓰겠지만 지금 기성품 4개가 여기 돼 있는 거는 일단 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기성품은 아무래도 이 대여용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기존 품들은 여기 색을 칠해놨거든요. 한 군데 두 군데 좀 더 큰 거하고 작은 거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써라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유는 있는데 좀 더 이 뒤에 꼬리바늘 그 남겨준 데가 좀 길죠. 이렇게 길 필요는 없습니다. 요거는
이 제가 보관용 바늘 보관용을 보여드릴 텐데, 뭐 제가 이렇게 뭐를 만들 때는 뭐 예전에 이런 편부기 같은 게 이렇게 파는 게 없었어요. 예전에는 정말. 그래갖고 일부러 제가 다 이거 만든 겁니다. 편부기를. 근데 이거가 그렇게 편해요. 지금도 써보면은 가장 편한 게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, 밑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. 이건 이제 20년도 더 된 그런 이제 보관용 이 케이스인데, 이게 막 이렇게 휘잖아요. 오래되니까.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. 뭐 쓰기에는. 일단 기성품들은 이쪽에다 좀 두고 나중에 아주 필요할 때만 쓸 때가 있겠죠.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막 챕이 터지고 뭐 그럴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, 자, 요거는 나중에 쓰도록 하고, 이 가급적이면 이 줄이 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, 찌라시 바늘은 뭐 한 5cm 간격으로 한 3개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이 뭐 찌라시 바늘 처음 시작하는 것은 역침이 있기 때문에, 역침의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놔두고 5cm 간격으로 뭐 한 3개만 달아 주겠습니다. 뭐 달아주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. 뭐 이렇게 이 본줄로 해도 되는데,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다이와 P라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 P라인은 뭐 나중에 천상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참 편리하긴 한데, 뭐 이렇게 P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미끄러짐이 있긴 있어요. 미끄러짐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감기는 더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 이 바늘이 가릴 정도만, 이 원래 그냥 본줄로 묶으면 되는데, 본줄로 묶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꾸 매듭을 줘야 돼요. 매듭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매듭 대신에 뭐 거기다가 원래 이 낚싯바늘, 붕어 낚시나 이런 바늘을 보면은 요 끄트머리 약간 좀 찌그러져 있어 가지고 멈춤이 되는데, 지금 이 은어 바늘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미늘도 없고 찌그러짐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감아야 돼요. 감아서 뭐 그냥 낚시 바늘 매듯이 그냥 마지막 단도리를 해주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제가 섬진강 쪽으로 다시 출조를 할 건데, 저는 섬진강 쪽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자주 출사하는 편인데, 이번에는 꼭 대어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안 잡으면 재미없거든요. 이게 잡혀야 재밌지. 자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,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접착제를 매길 때는 위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위에 방울이 맺히기 때문이죠. 하고, 이 편부기가 있으면 편리한데 편부기가 없으면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. 편부기로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. 이런 편부기가 없을 때는 제가 저렇게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, 뭐 요새는 편부기가 값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.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. 이 편부기도 하다 보면은
굳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물론. 아무튼 오늘은 찌라시 낚시 바늘을 한 채비를 몇 개를 해야 되거든요. 이 은어 낚시는 이제 전차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제 그 컨텐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. 전차 매듭이나 이제 그 유동 매듭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몇 가지만 알면은 이 은어는 굉장히 그 이렇게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 복잡하지 않은 그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. 그 전차 매듭이라든가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 유동 매듭. 왜냐면 코걸이가 그 시은어에 이제 코를 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코걸이가 자유스럽게 작은 놈 잡았을 때는 좀 줄여서 하고 큰 놈 잡았을 때는 좀 느려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. 다행히 몇 개 안 떨어진 것 같네. 이 찌라시 바늘 채비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그 채비인데 이 그 바늘은 돈보형이고 뭐 한 7호쯤 되는 것 같아요. 7, 8호 정도 되는 건데 이 줄도 이 카본 줄이긴 한 것 같은데 좀 얇고 이것도 2호 정도는 쓴 것 같아요. 이 좀 짧죠.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시은어에다가 달기 위해서 이거를 찌라시 바늘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빅베이트에다가 달기 때문에 좀 5cm 간격으로 이렇게 넓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P라인도 사실 그냥 합사로 해도 되는데 P라인 아까우니까 P라인이 좀 더 비싸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돌리다 보면은 손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쓰는데 그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죠 뭐. 자,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약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갔었으니까 이제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묶어서 마무리를 할게요. 이게 잡고 그냥 돌리면 돼요. P라인은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딱 멈추거든요. 보통 이제 합사가 다 풀이 먹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데 이 P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딱 쓴다고. 근데 이제 잡아주는 게 좋죠. 뒤에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. 이게 잡았던 거 놓치면은 이 골치 아픈 거야. 그래서 이것도 잘 잡고 해야 된다고. 이 눈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.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. 이 낚시를 30년 전서부터 했으니까 은어 낚시를. 근데 이제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가네요. 그래도 은어 낚시 하기를 잘했어요. 은어 낚시가 다른 낚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머리를 좀 써야 되고 또 이렇게 깔끔하거든요. 복장이. 옛날에 붕어 낚시 다닐 때는 아휴 진짜 더럽다 못해 그냥 정말 진흙밭이 돼가지고 오거든요. 집에. 그러면은 뭐 와이프도 싫어하고 뭐 그랬었는데 바다 낚시는 또 너무 힘들고 또 한번 들어가면은 며칠 걸리기 때문에 바다 낚시는 좀 미안하죠. 돈도 많이 들고 뭐 제주도 한번 뜨면은 100만 원 요새는 더 드니까 요즘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딱 벌써 얘는 굳었네. 굳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? 라이터로 지지면 됩니다. 이 주사기로 한 것들은
요 끄트머리를 잘 안 잘라주면 거기서 포말이 일거든요. 근데 뭐 그 정도 포말 이는 거는 상관없어요.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 일면 좋죠. 거기서.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찌라시 바늘을 써가지고 하는 곳이 엄청난 경류거든요. 이 경류에서 그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을 끊어주고 이 끄트머리를 라이터로 지져주겠습니다. 이 라이터는 이게 터보가 좋거든요. 바람에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다 눈물방울을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멈춤이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찌라시 바늘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. 이 정도 길인데 나중에 이제 그 베이트에다 걸 때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될까는 생각해 가면서 하면 되겠죠. 요즘 너무 긴데 길게 쓸 필요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냥 길게 두는 거예요.